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3분기에 2,800 전망이 나오고요. 어려운 구간을 지나서 올라가는 국면인데 문제는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투자자들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시장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한국증권TV에는 처음인데요. 영광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게요. 시장이 참 예측대로 안 가는 게 시장인데 근데 네. 대충 이제 올해 여름에 약간 조정 그다음에 3분기에 강세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데 네. 대충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네요. 예. 연초에는 네. 전약 후강에 대한 시장에 대한 연간 흐름을 많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 이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들이 혼재된 상태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가는 종목만 가죠.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포모라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전반의 지표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반기 경제와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네. 좋을 것이라는 측면인데 과연 내 종목이 언제쯤 움직일지 또 시장의 분위기는 뭐 2,800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도 있지만 이게 3,000을 갈지 또는 전고점 3,316을 돌파할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큰 그림 얼개를 먼저 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종목과 또 투자해야 할 종목에 대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그렇죠. 이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숲을 보면 네. 거시적 환경에서는 뭐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각조각해서 퍼즐을 한번 짜 드리는 식으로 오늘 네.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장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해당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한국증권방송에 오기 전에 급하게 이제 자료를 만든 내용인데요. 네.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전달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대략적으로 4년의 상승과 14년의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길게 봐서 지난 85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이 세 번째 대세 상승의 과정 진행 중이거든요. 네. 지난 그 80년대 후반 이때 3조 기반으로 해서 트로이카가 올라가는 지수 13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의 횡보 기간에서의 지수 흐름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중반에 중국 경기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상승장이 있었죠. 이때 뭐 차화정이라든가 칠공주라든가 네. 대표적인 이제 수출 관련주들이 이때 주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또 한 14년 정도 횡보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있었고요. 최근까지의 시장 상황은 뭐 3,316포인트 찍고 전반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진짜 긴 호흡이네요. 그죠? 긴 호흡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의 시장은 대세 상승장의 중간 과정에서의 모습의 진행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4년의 흐름,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 4년의 흐름의 선상에 있다라고 본다면 2020년 대략 한 10월, 11월 즈음에서 시작점을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지난 흐름의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상승의 지점을 우리가 잡을 때 지난 흐름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쉽게 말씀드려 신고가를 돌파하는 영역을 상승 시점에서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2,400포인트를 돌파하는 지난 2020년 11월, 10월 뭐 이 즈음에서 상승 출발점을 잡고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 대략적으로 2024년 내년 뭐 3, 4분기, 4, 4분기까지의 시장은 흐름이 진행된다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큰 얼개에 대한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강한데 우리 시장은 딥커플링 현상화에서 미국 대비해서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빅테크가 이제 또 몇 개가 이제 주도하고 가니까 그렇지. 미국 내에서도 차별화예요. 그렇죠. 미국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의 네. 지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해 보더라도 국내 시장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네. 다우 지수가 85년도 80년대 후반에 1,400포인트 수준, 1,500, 1,400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 35,000 전후 지수이죠. 대략 한 22배, 23배 정도 주가 상승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130, 140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면 130, 140포인트 수준에 출발해서 지금 뭐 2,600 최근 레이스 고점이라고 한다면 3,316포인트. 네. 그러면 한 20배 조금 넘게 상승했던 지점에서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짧은 구간에서의 디커플링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트렌드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흐름이 이제 그 정체된 흐름들이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 시장 꾸준하게 올라가죠. 조금씩 해서 이런 패턴이 좀 다르다는 측면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4년 상승장에서의 중간 선상이다. 내년 3, 4분기까지의 지수 상승과 시장의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과거에 1차, 2차, 3차, 지금이 3차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1차에는 이제 그 3자 현상으로 해서 트로이카, 은행증권, 건설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2차 대세 상승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 그리고 네. 세계 경기 호황 국면을 맞이하면서 수출 관련주들 특히 네. 차화정, 자동차, 화학, 네. 정유 뭐 정유, 이쪽의 네.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번 상승 시기에서의 주도주는 유동성이죠. 누구나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에서의 상승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뭐 2020년, 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까지의 흐름에 있어서 또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움직임이 탄력적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빅테크와 AI 테마가 최근 시장에서의 이슈입니다. 이게 성장 섹터거든요. 유동성이거든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서의 지금 과도기 국면이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시장의 기준점 하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해 볼 때는 지금까지는 성장 섹터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돌고 돌거든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장세에서 성장주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요 한 패턴이 지나고 나서는 네, 이제 실적 가치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들을 많이 서치해 보면 중국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중국 관련해서 뭐 최근에 GDP 내용도 있었고요. 좀 더 시간을 뒤로 해서 가게 되면 그 CEO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그 JP 모건도 갔었고요. 유럽의 CEO들도 중국 방문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정계에서는 재무국무장관들이 다 그렇죠. 중국 한 방문했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긴 하지만 정상회담도 수개월 내에 치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척점에서의 그 상황 하에서 세계 증시가 그렇게 흐름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은 중국과 연동된 상황 하에서의 주가 지수와 경제 성장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시장을 바라볼 때도 제가 바로 이제 금리와 환율에 대한 시장 분석과 흐름을 한번 연동해서 그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삼성전자가 좋고 2차전지 LG에너솔루션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큰 바스켓 내에서 그 신흥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중국, 중국, 한국, 인도 등등의 이제 신흥국 시장 지수에 편입돼 있는 ETF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중국은 40%, 한국은 18%, 뭐 인도는 17%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종목들은 국내
그 상장된 시가총액 10개, 뭐 15개 종목 네. 위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시장의 큰 흐름에서의 얼개와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그 폭을 줄여서요. 외국인들과 또 기관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요소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 전에 잠깐 좀 이제 딴지 타임, 딴지를 걸어보는 이렇게 디베이트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이 큰 대세 상승기의 초입 내지는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지난다. 어떤 대세 상승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장은 이 상승은 성장주들이 주도했죠. 네. 이제 금융장세에서 소위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가치주나 중국이나 그러면 이 대세 상승기에서 앞으로 남은 상승이 네. 지금까지 성장주라고 하는 2차 전지나 네. AI나 반도체 네. 그럼 이쪽이 아니라는 얘기냐? 저는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흐름이 바뀐다라는 네. 측면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내에서 이제 뭐 많은 종목들 내에서도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서 네. 흐름 진행되고 있죠. 이제 그 패션이 좀 변화하는 측면으로의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하나 네, 되짚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도주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바뀐다. 제가 지금 완곡하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바뀐다고 바뀐다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도망갈 자리를 드리려고 바뀔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우린 그냥 직진이시군요. 네, 뭐 바뀐다. 네. 제가 시장에 한 제도권 정부에서 한 2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네. 지점장도 오래 했고요. 네. 투자자들이 과연 뭘 가장 원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필드에서 많은 투자자들과 소통도 많이 했고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그 브로커는 선배들이 얘기할 때 두 분의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할 때 내가 뭔가 한 종목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은 상승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하락에 대해서 원하는 분이세요. 그럼 내가 뭔가 메시지를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을 그렇죠. 했다라고 이해하죠. 코멘트를 해주는 게 네. 가장 좋은 브로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시장은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을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는 필드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제 주장과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틀립니다. 지금까지 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고하게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청자나 시청자 분들께서는 저의 얘기를 참고하셔서 예. 나의 생각 맞다. 이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동의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거고요. 네. 틀리다. 그러면 제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장을 누가 맞춰요?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기업이나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단기적인 시황은 워렌 버핏이 뭐 단기적으로 시황 잘 맞아서 또 부자 됐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세 가지 신도 모르는 그 상황이 있다. 뭐 바람 불 때 갈 때 방향. 갈 때가 입이 여러 방향으로 입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한쪽으로 불게 되면 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대밭에 가면 갈대가 쓰러지는 방향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신도 모른답니다. 두 번째는 연애할 때 그 상대방 이성에 대한 마음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를 모르는 것, 신이 모르는 세 가지라고 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로직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그죠? 그죠. 네, 그게 틀렸을 때 또 좀 유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일단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필요할 때 유연해야 된다는 게 두 개 쌍충된 거거든요, 그죠? 저는 네. 그걸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기준이 틀렸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어쨌든 성장 섹터에서 가치주, 금융장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뭐 맞습니다. 섹터에 관한 얘기 이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에 맞는 그럼 섹터가 뭐냐는 추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네네. 그럼 시황 파트에서 또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 이제 거예요.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 네. 상수가 아니고 변수라고 한다면 네. 당연 환율과 금리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 지난해에서부터 가장 시장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들이 연준 그러니까 FOMC 회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금리입니다. 통화 정책. 네. 실제적으로 환율 상황이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긴 했지만
실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회자되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환율과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방향성을 예측을 네. 해야 될 것입니다. 금리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환경이고요, 그렇죠? 환율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런 자금들이 선진국과 신흥국 네. 우리 시장 오갈 수 있는 키 팩터이기 때문에요. 네. 금리 얘기부터 하시면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얼추 끝난 겁니까? 인상 여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의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수준에서의 흐름은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정된 수준에서의 금리 상황에서의 진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흐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부연의 설명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죠. 금리를 네. 얘기할 때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준금리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가 통용되는 이제 채권 수익률 보통 미국은 10년 만기 국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채를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비교 설명 드리기 위해서 네. 미국의 10년과 우리의 10년물을 네. 동일하게 최근 흐름까지 오늘까지 흐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근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미국과 한국의 금리 수준에서의 실제 금리, 기준금리는 미국이 5.25고 우리가 3.25긴 하지만 이 기준금리에서 모든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 실제 금리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금융시장의 절대적인 변수로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커다란 박스권입니다. 금리의 수준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커서가 여기 와 있네요. 금리의 수준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4%와 하단부는 1.5% 내에서 큰 박스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0.5%까지 하락을 했지만 박스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큰 흐름에서의 최근 20년 내에서의 금리 상황은 박스 내이고요. 상단부의 돌파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그때는 위험 신호이죠. 이 상단부 박스 상황의 금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4%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초반에 금리가 계속 내려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저점이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상단부의 고점을 판단할 때 전 하락 수준에서의 고점부를 이번 상승에서의 고점으로 저항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준에서의 흐름의 모습을 판단할 때 4% 물론 얼마 전에 4.1%까지 일시적으로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상황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4% 수준에서 1.5%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이 최근 15년 20년 동안 유지되었던 흐름에서의 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단부 박스의 4% 수준을 돌파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수준이 유지 진행된다라면 시장은 여전하게 기존의 트렌드가 유지되고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내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긴 하지만 주식시장의 영향도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국내 금리 흐름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석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기존에 지난해에서부터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그 외화가 유출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준 금리 차원에서의 역전이었고요. 미국이 10번의 금리를 인상 진행하면서 0.5에서 5.25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10번의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기가 좀 빨랐죠. 3.25까지 올라왔는데요. 우리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에서 최근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한미 간에 실제 금리 편차가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존재하거든요. 이 스프레드가 통상 예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의 정상 시장에서의 편차는 0.7에서 1% 수준의 금리가 한국이 높은 게
정상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는 특정하게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첫 번째로 환율을 보고요. 환율에 먹거리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자산이 금리로에 투자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식과 파생에 투자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의 환율에서 먹을 게 충분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 내에서 7월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림을 잘 보시면 최근 내 지난 6월까지 해서는 그 금리 편차가 스프레드가 0.5 내외의 그 국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실제 금리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7월 들어서 이 금리 차가 전환돼 버렸습니다. 역전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기준금리뿐만 아니고 실제 금리에서도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3.86 이게 7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3.86% 그 종가 기준으로 3.86이고요. 3.64 한국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7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금리 차입니다. 이게 지금 한 0.15, 0.2 정도 그 편차가 생겼죠. 예. 이게 최근 7월 들어 생긴 편차입니다. 역전된 상황. 그래서 외국인은 기계적으로 지금 금리 차에 대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이다. 에만 판단을 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7월 단기 구간에 금리 역전 상황으로 외국인들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단 우리가 금리를 볼 때 환율과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예. 금리 하나만을 놓고 보게 되면 왜곡된 시장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금리는 환율을 추종해서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과 같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 상황을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달러 인덱스 상황은 최근에 일본 엔화라든가 이런 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 달러로만의 흐름으로 국내 시장과 연동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어려워. 채널 돌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제가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뭐 움직이는 변동성 종목으로 짧게 이번 구간에서만 하고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종목, 좋은 정보 받아서 투자해서 수익 내고 현금 챙겨서 그냥 다른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주식 투자 그래 은퇴를 했지만 내가 제 2의 직업으로 한번 여기 승부를 봐보겠다. 그래서 10년, 20년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 종목의 내용, 정보, 흐름, 뭐 이슈만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 그때뿐입니다. 이 메커니즘 원리를 알게 되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율 금리 이야기면 채널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고요. 제가 이제 외환 담당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한 번에 이걸 알았겠습니까? 5년 10년 선배들로부터 뭐 술 사드리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학습해서 저도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려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저 구독자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해 너무 주십시오.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듣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 복잡해, 이런 얘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한 10번 들으시면 환율 얘기 다시 넘어와서 지금 이제 그 원달러로의 지금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그 기간차를 둔 최근 한 4, 5년간의 3, 4년간의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우측에는 최근 단기 구간에서의 한 2달치의 흐름입니다. 딱 보시면 제가 이제 좌측에 있는 21년, 22년 외국인들이 25조, 11조 매도했던 구간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자율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금리도 이 부분하고 연동되는 흐름인데 상반되게 반대로 연동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죠. 내가 외국인이고 달러를 가지고 있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0원에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1,000원에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2,000원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1달러를 2,000원으로 교환해서 2,000원어치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주가는 안 움직였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 2,000원어치 산 주식을 2,000원에 매도합니다. 2,000원을 2달러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주가는 안 움직였는데 환율 차이에서 2배 수익을 낸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환율을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기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동을 합니다. 기관들은 왜 그러하냐면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략 한 900조 가까운 연기금 자산 내에서 450조 부분은 해외 투자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다 주식은 아니지만 국내 부분이 한 반절 되고요. 그러면 기관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연동해서 이제 그 위험 평가를 하는데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 환율 방향에 따라서 국내나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시간 주식을 팔고 상대 자산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그러니까 애드업이죠. 한쪽 가는 방향으로 계속 힘을 실어가는 방향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현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은 이제 원 환율이 떨어지는 워낙 강세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에 유리한 환경이다 이건 거죠? 단기 플레이 네. 과정에서 매도가 일어나고 있지만 네. 중기 흐름에서의 측면에서는 매도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결론의 내용입니다. 네. 이게 결론의 내용이고 환율과 금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복잡 답변 또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는 우리 구독자나 투자자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옛날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옛날처럼 이런 거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 다 압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쉽고 네. 재밌는 얘기만 위주로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현재 시장 거시적인 상황부터 정리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